안녕하세요. 하늘새 법동입니다. 오늘은 휴가라 서울 시내 한 바퀴 돌고 돌아와 행복이란 영상을 잼나게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신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저는 아주 고맙겠습니다. 또한 내년 이맘때에는 저희 집에 아주 귀한 식구가 늘어 아주 시끌벅적할 것을 예감하는 아주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외부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코로나 속에 멈춰버린 일상을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얼마나 지루하신지요. 아마도 지난해 6월에 제가 인스타, 11월에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 코로나 팬데믹에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쓰다 보니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물어오는 젊은이들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행복은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원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알지 않고서는 저 하늘에 흘러가는 둥구름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새 저와 함께 행복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행복이란 단어의 한자부터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뭐 한자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행복이란 한자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저와 함께 아주 재미있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 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앞에 있는 요자는 사실 일찍 죽다, 예전에 보면 요절하다 그런 의미의 요자인데요. 뒤에 있는 요자는 거역할 역자예요. 그래서 뜻을 한번 보면 일찍 죽는, 요절하는 거를 거역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일찍 죽는 것을 면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요자는 다행할 행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글자를 또 한번 보면요, 이 앞에 있는 글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또 보일시 또는 또 제사 지낼 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뒤에 있는 요 글자를 보면 가만히 안에 있는 자를 들여다보면 열 십자잖아요, 그죠? 열 십자에다가 입구자인데요. 자, 10명의 입안으로 들어갈 음식, 10명의 입안으로 들어갈 음식이 요거는 하나죠. 한 사람 입안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넉넉한가요, 그죠? 얼마나 넉넉해요. 즉 이렇게 아주 풍족하고 넉넉한 거를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니 하늘이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하늘은 반드시 복을 내린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행복이란 다행스럽게 하늘에서 내리는 큰 복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한번 말도 안 되게 한번 풀이를 해봤고요. 다음에 한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문 글자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영문은 어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해피니스, 즉 행복인데요. HAPPINESS로 가지고 저와 함께 잼나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피니스 글자를 가지고 저와 함께 잼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해피니스의 H자를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헬로우라고 한번 제가 써봤는데요. 이는 저는 또 이렇게 한번 풀이해보고 싶어요. 인간의 개체는 형태가 있는 유형이나 형태가 없는 무형, 즉 고기 덩어리는 물질과 정신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상에서 유형의 물질을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하듯이 정신을 받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겠죠. 문을 열어야 시원한 가을 바람이 들어오듯 마음의 문을 열어야 무언가 들어오지 않겠는지요.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 이는 뇌의 작용으로, 즉
마음의 변화인데요. 행복을 받아들이려면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는지. 우리 자신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바로 내 자신이 먼저 외부의 일체 사물을 인지하였을 때 헬로우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행복의 첫 시작은 바로 우리네 마음의 문을 여는 헬로우 하고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겠지요. 이어서 해피니스의 두 번째 알파벳 A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만국 공통어라 할 수 있는 영어의 첫 시작은 바로 A이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나란 존재가 없으면 그 어떤 것,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만큼 나란 존재는 누군가의 100일 기도나 1000일 기도로 하여 하늘이 생명을 내려준 아주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나, 어디서라도 나, 어느 때 언제라도 나, 그만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영장을 바꾼다고, 일하기 싫은 사람이 직장을 바꾼다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의 상대를 바꾼다고 달라지겠는지요? 아닙니다. 이 모든 근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나에게 있는 것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한 나 자신인 것이죠.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신, 내 스스로 좌등명, 법등명하여 내가 내 밤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법이 되어 좌등명, 법등명으로 살아감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해피니스의 세 번째 P를 갖고 저와 함께 생각을 잠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기서 P란 저는 플랜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플랜티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넉넉히, 탐욕이 없는, 즉 물질적, 정신적, 잠시 내게 머무는 그 어떤 상태로서의 만족함을 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방향, 아니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로 저리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즉 정신적인 세계를 한번 본다면 과거에 매달렸다가 또는 미래에 끄달렸다가 이리저리 육체와 정신 또한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자신이 있는 상태, 현실 바로 지금에 만족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지족자 빈천영나, 부지족자 부기여우라고 했는데요. 이는 즉 지족자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빈천영약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거울 것이고, 부지족자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기여우 부하고 귀하여도 역시 근심하느니라 했습니다. 항상 탐욕에 매달려 가난한 자는 평생을 불행할 것이고, 항상 만족함을 아는 자는
그 자체가, 그 사람 자체에 머무는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서는 해피니스, 네 번째 P를 한번 볼 것 같은데요. 네 번째 P는 포지티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포지티브, 뜻 그대로 긍정적인 기대와 바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에 심리 법칙은 긍정적인 기대가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의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젠탈 또는 자기 충족 예언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 신화의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에서 유래된 심리학적 용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성을 혐오하여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갈리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처럼 극진히 대하면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갈리테이와 같은 아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기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그 조각의 여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인데요. 이후에 피그말리온 효과는 무언가 긍정적으로 간절하게 염원하면 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는데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라고 인간은 노력한다. 즉, 누군가가 어떤 상황을 진실이라고 정의하면 그 상황은 결과적으로 진실이 된다는 자기 충족적 예언과도 비슷하는데요. 교육학에서는 1968년 하버드 대학교 로젠탈 교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실험을 하였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이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에 교수 이름을 빌어서 로젠탈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요. 행복이라는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나도 행복할 수 있어, 아니 내가 제일 행복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복을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해피니스의 다섯 번째 I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해피니스의 다섯 번째 I는 여러분은 I 하면 무엇이 연상되는지요? 저는 그림 속 바다를 한번 보았는데요. 바다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지요. 멈추면 물은 죽어서 사해가 되고 말죠. 사해가 되고 마는 것은 어디 바다뿐인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즉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인간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요. 일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만의 방향으로 자신만의 목표를 삼아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말고는 일체가 다 변한다고 합니다. 인간도 자연 속에 자연의 아주 작은 일부로 함께 생존해 오고 또한 생존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해피니스 중 다섯 번째 I는 ing, 즉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생존 본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성장을 추구함이란 끝남이나 멈춤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인 것이죠.
일체 만물이 진행을 멈추면 죽고 말듯 인간 또한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함 속에서 그 행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해피니스의 N을 한번 보겠는데요. 해피니스의 6번째 N인데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 스스로 결정이나 의도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현상에 기인한 의도적인 결정, 즉 필연적인 순간순간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러한 순간순간 필연적인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긍정적인 선택인 yes 또는 부정적인 선택인 no를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의 선택으로 종결되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노를 먼저 선택한 이후에는 자신의 환경이나 의사의 변경으로 예스로 다시 재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미 그 상황으로 노로 종결되고 마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예스를 선택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자신의 상황이나 외부의 상황이 변하더라도 다시 노를 선택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화에 있어서도 일단 예스라고만 대답해도 50% 정도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준 셈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의사에 정말 반한다면 그 이후 50%만 상대방을 이해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전혀 관계없는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면 절대로 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노라고 하는 순간 아내는 어떠한 다른 명분과 명목을 만들어 또 사자고 할 테니까요. 그때는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겠지요. 명분 명목에서 이미 완패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일단 알았어요. 삽시다 하고 난 후 아내가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yes, no 무엇을 선택하겠는지? 그래요. 행복은 노라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되고 맙니다. 노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말지요. 그래서 행복은 yes라고 선택하는 순간이 일체가 행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해피니스의 7번째인데요. 7번째는 인데요. 앞에서도 ing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인생이란 글자를 들여다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뜻 그대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인데요. 죽은 사람을 보고 인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즉 인생이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간다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마련인데요. 자동차를 보더라도 연료가 다 떨어지면 멈추고 말듯이 말입니다. 행복하고 싶거든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남자이건 여자이건 돈이 떨어지고 끝이 아닌지요. 특히 남자에게 돈이 생명이자 전부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 앞에 코맹맹이 소리만 할 줄 안다면 남자들이 돈을 갖다 바치겠지요. 하지만 남자가 돈이 없다고 여자 앞에 코맹맹이 소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귓방망이가 날아올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이 인간아 돌았냐? 라고 말입니다. 참고로 제 평생 옆지기는 이 영상을 안 보리라고 봅니다.
안 보겠지요. 행복하고 싶거든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피니스의 8번째인데요. 해피니스의 8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S인데요. S 하면은 뭘까요? S는 서비스, 심부름이라고 하시는데요. 서비스가 왜 심부름이냐? 한번 그림을 한번 보고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죠. 그림에서와 같이 가방 3개를 메고 가는 여인이 있는데요. 가방 3개를 메고 가는 여인에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되짚어 보면 과학적인 물리량은 어느 쪽이든 가방 3개든 똑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물리량이지만 심부름은 무언가 개운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서비스는 왠지 내가 선을 베풀고 있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지요. 이에 서비스와 심부름의 차이는 물리량은 똑같지만 우리네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물리량이 서비스가 되기도 하고 심부름이 되기도 하지요. 통계학적으로 인간은 타인의 누군가에게 달라고 구걸하거나 애청하는 것만큼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없다라고 하며 자신이 풍족한 듯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 때만큼 행복하고 행복의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됨을 실험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하고 우스갯소리로 소크라테스는 악녀로 소문난 부인에게 아주 자주 귓방망이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부인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을 때 오늘은 천둥번개 없이 폭우만 내리니 여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부름과 서비스가 우리네 마음에 달려있듯이 행복 또한 우리네 마음속에 있습니다. 심부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비스를 하시겠습니까? 이는 전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해피니스 어느덧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지루하셨습니까? 아니면 즐거우셨는지. 마지막 S는 당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스토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끝으로 행복하고 싶거든 스토리, 즉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스토리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인류의 반 이상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평생을 고생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으신 분 아마도 없겠지요. 말처럼 우리 일상 생활에서 반려폰 이상이고 거의 24시간을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요.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나에게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똑똑한 반려 스마트폰이 바로 스마트폰이 아닌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루에 전화 두세 통화 아니면 카톡 이후에 아직도 해킹이나 내 개인 정보이니 하시면서 유튜브는 고사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모르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물며 구글 아이디나 없으신 분도 아마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은 구독이나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가야겠구나 라고 싶지만 구글 아이디가 없기에 유튜브에 가입을 못 하시지는 않은지요. 이제 행복을 찾고자 하신다면 지금 당장 구글에 가입하시고 유튜브도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도 한번 해보십시오. 즉 TGIF 트윗은 고사하시더라도 구글이나 인스타나 또는 페이스북으로 가입하시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이란 단어를 갖고 행복에 대하여 개똥 철학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한번 스토리를 엮어보았는데요. 어때요? 그런대로 아주 그럴싸하고 행복해 하시지 않나요? 까짓 인생이란 뭐 별거 있나요?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번 누르고 가시면 여러분은 복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복이 안 들어오면 저한테 다시 오셔서 구독 취소하셔도 되십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만 줄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